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 진행의 강수원입니다. 한국전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밸리 산업이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토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장병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권식 한국전력 협력안전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시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맡고 계시죠.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입니다. 김영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전과 광주 전남이 함께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한전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힘을 쏟고 있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에너지 기업 77곳이 유치되고 3천여 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와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지역 핵심 인재 1000명을 키워낸다는 목표입니다. 전라남도는 총 사업비 16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12만 5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에너지 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또한 남구 대촌 지역에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산단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발빠르게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핵심 사안에 대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 협력과 상반되는 불협화음도 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을 대한민국 전력 수도로 만들어줄 빛가람 에너지밸리, 과연 지역 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지, 또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갑론을박에서 점검해봅니다. 에너지로 먹고 사는 광주 전남, 벌써부터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첫 단초라고도 할 수 있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란 어떤 산업인지 먼저 한국전력의 박권식 본부장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에너지밸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에너지 산업 전반의 큰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를 지금 침체의 늪에 빠뜨려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세일가스가 본격 개발됨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로 돌아오면은 그 고유의 산업과 ICT, 인접 분야의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어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고 또 경제 성장의 활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 이걸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광주 나주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에너지밸리라는 것은 전력 분야와 ICT, ICT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가 융복합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이 산업의 융복합, 이걸 저희가 먼저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 또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기틀로 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박권식 본부장께서 그 산업의 융복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병환 의원께서도 우리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실제로 그 지역구인 광주 남구와 혁신도시가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에너지밸리, 한전이 위치한 빛가람 혁신도시가 나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 혁신도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당초 출발이, 그리고 공식 명칭이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입니다. 이렇게 남구는 이 한전이 위치한 빛가람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유치한 이 첨단 도시산업단지가 이제 17만 평 규모로 중앙정부의 모든 절차를 끝내고 이제 올해부터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마는 이 첨단 도시산업단지가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전기연구원 분원이 이제 들어오고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국책 연구기관과 또 혁신도시에 소지하는 한전 및 관련 공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서의 에너지밸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국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또 제가 LS 산전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만은 LS 산전으로부터 약 6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연구소를 짓는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게 에너지밸리가 이렇게 아주 속도를 내서 추진되다 보니까 이 수많은 그 수도권에 소재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려는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성된 17만 평의 이 도시첨단 산업단지로는 충족을 하기 어려워서 좀 다시 국토부와 약 36만 평의 추가 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산단의 그 조성이 향후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책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 에너지 허브가 되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데요.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에너지밸리의 사업의 추진 성과들이 눈에 띄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전의 박곤식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뭐 영상에도 소개됐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협력을 받아서 총 77개 기업을 에너지밸리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에너지밸리 기업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고용 창출은 약 한 3,000명 이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들 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은 약 한 4,3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이 약 한 80% 정도 됩니다. 77개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지역에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곤식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추진 성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는 어땠습니까, 이상배 본부장님? 예, 우리 광주시는 그 지역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적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을 지역 성장의 신산업, 주력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작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GB를 해제하고 국가 산단 17만 평을 그 계획대로 착수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전과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한전이 갖고 있는 에너지 관련 R&D 사업을 10개 사업에 370억 원을 또 확보했고 국가 고압 직류 사업의 예타가 통과돼 가지고 1,350억 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사업에 전남대학 선정이 돼 가지고 150억, 또 상무지구 에너지 파크에 80억을 확보하는 등 이런 사업의 기반을 착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LS 산전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세방전지 등 아주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14개를 우리 광주시로 유치를 해가지고 정말 광주가 그 에너지 기업을 육성해가지고 그걸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작년에 그 에너지밸리의 올년을 삼았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부터는 그 계기를 좀 더 가시화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펼쳐나갈 겁니다.
네, 에너지밸리의 원년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도 전라남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공적인 그 클러스터들이 이제 상당히 그 장기적이고요. 20, 30년 정도의 오랜 세월을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해야 완성이 됩니다. 전라남도도 이렇게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지난해에 그 나주 혁신산단을 완공을 했습니다. 54만 평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분양도 이 속도가 빠르게 붙어가지고 지난해에 그 한전에서 이렇게 유치한 것과 포함한다면 전라남도에 총 94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을 리드했다면은 앞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이 주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고 있고요. 광주 전남이 이 경제적인 이런 선도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 빛가람 혁신도시는 이미 신전력 수도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이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계획을 담은 그러한 에너지 산업 10개년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연초에 이낙연 전남지사가 에너지 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그 금년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신산업 도정 제1목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12월 달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게 그 기후변화를 이제 감축 의무화를 이제 우리가 강화하게 됐는데 전라남도는 이것을 이제 새로운 그러한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에너지 신산업 10개년 계획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보면은 25년까지 해가지고 기업 유치를 700개 유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일자리 3만 개를 이렇게 더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향도 세 가지를 크게 정했는데 우선 그 탄소 제로 자립섬 50개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둘째로는 그 에너지 빛가람 에너지밸리 성공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너지 자립률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태양광을 2,500메가와트, 그다음에 풍력을 5기가와트로 이렇게 확장한다는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2025년까지 기업 유치 700개, 일자리 3만 개 등의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매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상배 본부장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금년을 에너지밸리 사업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4개 분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간적으로 에너지 기업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단 17만 평은 이미 조성해서 착공이 됐고요. 또 그와 더불어 지방산단 36만 평도 작년 말에 산단 지정 계획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 지비 해제라든가 전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산단을 조성할 겁니다. 근데 산단만 조성해가지고는 에너기업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을 그 에너지 산단에 적용하고 되고요. 또 강조 갖고 있는 R&D 특구도 에너지 산단에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투자 유치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에너지 관련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 3가지 센터를 짓게 됩니다. 먼저 전기연구소를 지금 설립하게 되고요. 전력 에너지 산업 기술 지원 허브를 우리 국가적으로 유치해서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밸리 기술원도 저희가 설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0개 사업에 370억 원을 한전으로부터 R&D 작업을 땄지만 금년도에는 46개 기업에 1,700억 원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전과 함께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에너지 선도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한 시너지 효과를 갈 수 있도록 지금 올해는 금년도에는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상배 실장 이야기한 데 대해서 조금 그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추가 조성하고 있는 36만 평의 산업단지를
지방산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조성된 17만 평은 국가산단인데 이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경우에는 이 입주 기업들에게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국가산단은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기관시설을 국가가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분양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데 반해서 지방산단은 그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산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출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추진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산단으로 추진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지방산단으로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최대한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지원을 못 얻어낼 때 지방산단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장병환 사실은 시에서는 그 지방산단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R&D 특구를 지정하거나 또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정말 그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인허가 절차라 단순화라든지 관련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그 이상배 본부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장병환 의원께서 그 국가산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의 장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상배 본부장께서 아까 전에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규제 프리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장병환 의원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가 매우 부진해서 사실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라거나 여러 가지 또 이런 지원 금융이라거나 또는 인재의 어떤 공급이나 이런 지원 측면 또 여러 가지 입지 규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중앙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규제 사항을 일괄해서 해제를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들을 집중해서 육성하자고 하는 계획입니다만은 이게 정부에서 아직 계획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액션은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9개 지역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지금 대촌에 건설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크고요. 다른 지역들은 대개 4, 5만 평입니다만 우리 광주의 경우에만 17만 평이거든요. 또 속도도 우리는 이미 지난해 말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등 모든 중앙정부의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만은 다른 8개 지금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이런 절차가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규제 프리존의 혜택도 에너지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광주 전남이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상배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 지역을 현재 R&D 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미래부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모든 요건을 지금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 조만간 R&D 특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참고로 이 R&D 특구는 그것이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특구로 지정되는 거하고 일반 산단인 거하고는 조세 지원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R&D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규제 프리존이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한전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제 저희가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작년에 저희가 유치했던 77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 현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저희 회사나 아니면 지역자치단체가 어떤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지금 현재 물론 뭐 이 지방 재정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기업은 내려오면은 뭐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뭐 분양 우선권이 있는데 왜 민간 중소기업은 그런 게 없느냐?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사 왔을 때 대도시와의 연계 버스 노선 문제라든가 이게 뭐 말로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행정기관 쪽에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아마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빠른 시간 내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청과 협의해서 네.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광주시와 전남도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광주와 전남 모두 정부가 선정한 지역 전략 산업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선정됐죠. 김영주 원장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 또 연말에 이제 2개가 됐습니다. 에너지 신산업하고 드론 산업 2개가 됐는데요. 드론 산업은 지금 그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제한 높이를 해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역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고흥이 공역구역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고흥을 중심으로 해서 드론 산업을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인도가 많거든요. 전라남도에는. 그래서 유인도에 그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섬 구축을 이제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의 그 핵심 규제 이 철폐를 통해 가지고 지역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그 사업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도 에너지 신산업에 선정이 되었죠. 광주시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친환경 자동차하고 에너지 그 신산업 분야가 됐는데요. 저희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에서 8개 중에서 에너지 변환, 에너지 저장 2가지 분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에너지 변환 분야에 관련해서는 아마 전기연구원에서 관련된 그 HVDC 직류고압 관련 1,350억 연구를 하게 되고요. 또 에너지 그 저장 분야에서는 아마 그 저장 장치가 새롭게 신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관련 분야가 그 기존의 ICT하고 그 통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새롭게 융부합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게 되고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 에너지 신산업을 주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력산업 선정했고요. 이 선정이 되면은 각종 인허가라든가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또 정부 자금을 50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밸리 선정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키워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와 전남 모두 지역 전략 산업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전이 계획하는 방향과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광주시나 전남도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HVD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년 전부터 국내에 이제 그 해남에서 제주로 연결한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다른 그 전력 개통 계획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저희가 이제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전남 광주시청과 그 지역 자치단체에 협력을 해서 기술을 빨리 이제 성숙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이 실적을 올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해외로 끌고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그 SK텔레콤과 그 5천억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SKT하고 그 5천억은 저희하고 이제 SKT가 동반 공동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요. SKT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무선 통신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ICT라고 부르는데 이 ICT 기술과 저희 전력을 융합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는 새로운 어떤 이 소비자 가치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정집에 있는 전력 계량기를 최첨단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고요. 이 최첨단 디지털 계량기를 토대로 해서 각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체, 사무실 이런 데에 에너지 소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쌍방간 그 통신이 이루어진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이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쓴다. 왜 그럴지 이런 데 대한 진단을 요청하게 되고요. 이런 진단이 또 ICT 기술을 기초로 해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ST하고 SKT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통신 고유 영역과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고유 영역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또 SKT가 하려고 하는 SK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걸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또 공동으로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 같은 게 축적이 되면은 여기서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뭐 전반적인 협력 분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힘들고요. 네.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연관된 보편적인 분야가 다 망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기 사용량을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력 운영에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그러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네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광주시와 전남도 간에 때로는 경쟁으로, 때로는 협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광주시에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 에너지 신산업을 전남도 선정돼 있고 우리 시도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한전을 중심으로 강정단 공동으로 지역 성장의 어떤 거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그 사년대 대학 소재 또 관련된 연구소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가고자 하는 신에너지 산업, 신산업 또는 기술 개발, 연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가 중점적으로 가고 나머지 어떤 그 관련된 기업을 어떤 유치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그것은 전남도가 일단 그 많은 좋은 그 공간이 있고 또 값싼 저렴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전남도가 특화한다면은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이 에너지 신산업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 성장할 수 있는 그 거점 또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와 전남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뭐 보다 좀 구속력 있고 추진력 있는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장병환 의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법적 기반이 없어서 사실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이제 규제 프리존의 이제 도입과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저희 국민의당도 우리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제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필요할 경우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쉽게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가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 여건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선 인재의 확보하고요. 또 종업원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을 때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그 주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가.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얼마만큼 좋은가. 또 그리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용이한가.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이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이제 사실은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달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전국 10개의 그 혁신도시 중에서 아마 광주만큼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사실 그 인접한 그 저희 광주 남구가 교육문화 특구로서도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 그 우위의 자치단체입니다. 사실은 19개나 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정도 여건을 가진 데서는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말하면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제 영내에 지금 4년제 대학이라거나 이런 쪽이 해서 지금 한전과 연관해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한 여건을 조성을 하고 외지로부터 오는 기업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가 그 애로를 해소해 주려는 우리 자치단체들의 어떤 노력과 주민들의 어떤 협조가 얼마만큼 잘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밸리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사실 에너지 신산업 경우에는 역시 R&D가 원활히 결합이 되어야 미래의 어떤 발전의 속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R&D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을 우리가 조속히 유치하는 게 시급해서 제가 전기연구원 분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이미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분원도 네. 바로 이 인접해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네. 에너지밸리 성공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사실은 한전이 이 지역에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에너지밸리 성공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특히 우리 한전의 그 조한익 사장님께서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하셨어요. 이 에너지밸리라는 그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원래 이 에너지 클러스터, 이제 에너지밸리가 에너지 클러스터인데 클러스터 개념은 제조업에서만 적용되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에너지 신산업에다가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강전, 약전, 거기다가 ES 전기 저장 장치, 아까 전기 변환 장치, 전기와 관련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전국에서 이쪽으로 몰려들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넘쳐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러한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서 이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담보해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밸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떻게 상호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도 몇 차례 있었고요. 우리 김현진 원장께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 100만 평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 지역에서 94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빨리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후속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 검토 단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중심이지만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기업 중심이거든요. 산업, 공장. 이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 혁신산당 분양 이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적인 그러한 조성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게 광주와 앞으로도 협력을 해나가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마 앞으로 에너지밸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격려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광주 R&D 특구를 혁신도시 인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또 추진하고 계신데요. 광주시와는 협의된 상황인지 이상배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게 말씀했지만은 관련 연구 개발과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D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관련된 세제 혜택을 한 5년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밸리에 반드시 연구 R&D 특구를 저희들이 확대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반면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을 반드시 정부의 사업에 맨 먼저 반영해달라고 저희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적기에 토지라든가 공간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 의원께서도 국가산다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필요한 적지를 공급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관련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전에서는 에너지 관련 예산을 R&D 예산을 4,200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46개 사업에 1,7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또 그와 같은 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또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기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광주 에너지밸리에 오셔가지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에너지밸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시장의 방향입니다. 지금 그 R&D 특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그 입지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광주는 그 첨단하고 해서 R&D 특구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R&D 특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5개 분야인데 에너지 분야가 대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와 협력해서 5개 분야의 에너지밸리를 큰 분류에 넣고 그 범위를 우리 그 남구에 있는 에너지밸리를 포함하고 또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을 포함해가지고 한 100만 평 규모 이상 정도를 R&D 특구를 확대하려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환 의원께서는 에너지밸리 관련 산업단지의 입지, 그리고 관련 기관 유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 R&D 아까 지금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사실 앞서서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좀 아마 그걸로 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R&D 특구는 원래 산학연이 골고루 이렇게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사실 여러 가지 조세 내지는 R&D 자금 지원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선순환을 좀 추구하자 하는 건데 이미 그것은 첨단 지구라거나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에너지밸리가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또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대천동을 좀 더 광역적으로 R&D 특구에 포함시키자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이 R&D 특구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서 차이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산단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5년간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R&D 특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이 재산세 면제가 7년으로 늘어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해서도 3년간 또 면제해 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 R&D 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단순히 산단으로만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크기 때문에 R&D 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러한 협의를 그래서 이미 그 주관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인데 마침 제가 그쪽 상임위소관에 있기 때문에 미래부와 협의를 해서 이미 요건은 이제 충족되어서 앞으로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특구 지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한전에서는 또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입지나 그 R&D 특구 지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우리 박건식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대찬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빛가람 혁신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10km 이내에는 나주 혁신 산업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그 투자를 하기로 했던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나주 혁신 산단은 이제 입지 측면에서 땅값이라든가 공장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광주시에서 첨단 산업단지 또 개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R&D 특구를 개발하시고 하실 텐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광주와 전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많습니다. 투자자들은 저희나 자치단체에서 여기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했을 때 사업이 잘 될 것인지 투자의 효과가 클 것인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실 때에 좀 입지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분양할 수 있도록 좀 경제적으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혁신도시 내에 에너지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너무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변경할 수 있으면은 에너지 클러스터를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른 용도로 배정되어 있는 토지를 좀 에너지 클러스터로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광주에 조성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사실은 다른 산단의 조성보다도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올해 착공을 하면 2018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건 단순히
토지 고르고 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이라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체의 건축이 다 완료된 시기가 2018년이다. 즉 말해서 이미 나주혁신사 한다는 경우에는 산단으로는 조성은 돼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언제 입주할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도시첨단 산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워낙 평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목공사가 필요 없어서 사실은 지금 전기연구 분원 같은 경우도 금년에 착공을 바로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년이면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또 분양 가격도 사실은 인프라를 국가에서 다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나주혁신사 한단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분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 그 에너지밸리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한전의 역할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서로 협력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원장님,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 에너지개발 특구에 대해서 연구개발 특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나주 쪽에 별도로 하면 좋지만은 사실 이렇게 되면 광주와 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광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지금 18.7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26.7평방미터로 늘려서 공동으로 이렇게 했으면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대구나 경북 같은 데 보니까 오히려 공동으로 해서 확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했더라고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공동 협력하는 것을 아주 반기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도 이거를 전남과 같이 해서 특구를 연구개발 특구를 늘려나간다면은 오히려 좋은 시너지 효과까지 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상배 본부장님, 광주에서도 전남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구개발 특구도 한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밸리도 반드시 연구개발 특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이나 에너지밸리를 통해서 사실은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250개를 유치하고 매출 22조를 달성하고 관련해서 고용을 5,000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광산업과 비교해 보면 현재 광산업이 한 280개 정도 기업이 있고 매출이 작년 말 기준 2조 3천억 원, 고용은 한 6,9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거나 체계적으로 추진만 된다면은 아마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반드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에서 에너지밸리 조성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대를 거는 건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 인력 양성 혹시 한전에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영내 대학과 공동으로 지금 에너지 전문 과정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저희가 50명의 대학교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네. 금년도에는 한 200명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열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과 협의를 해서 16시간 동안 저희가 강의를 개설해서 추진해주고 대신에 학점도 그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좀 더 몰입을 하고 또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내에 있는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 혹시 관련 학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스터고라든가 네. 이런 쪽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에너지와 관련되는 또 에너지밸리의 미래와 관련되는 그런 강의를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개설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그리고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전과 전라남도, 광주시가 서로 협력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토론을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광주의 앞으로 이제 우리는 1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전은 이제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일을 해주시는데 지역의 역량이 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에서 여기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단비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광주와 이 전남의 공동 혁신 도시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시도가 공이 이렇게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결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배 본부장님. 예, 우리 시는 지역의 먹거리 그 상도 지역의 전략 사업으로 에너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산단도 저희 조성하고 거기에 빠른 제도 뒷받침도 할 겁니다. 이제 프리존이라든지 조례라든지 R&D 특구 조성이라든지 금년도에 전부 할 거고요. 또 에너지 선도 기업도 반드시 금년도에 유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관련 기업을 그 연구하거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정기연구원이라든지 에너지밸리 기술원 또는 전력 에너지 산업 기술 지원 허브, 기업 지원 허브를 만들어서 기업을 육성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광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가전 산업의 잠재력을 잘 융합한다면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 신산업으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그 산업이 주요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네, 다음 박권식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창조와 혁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게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 도시 그러면 아마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얘기한다면은 인도의 벵갈을 얘기할 거고요. 광주와 전남 얘기하면은 에너지밸리가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이 밸리가 되도록 저희가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나갈 거고요. 이제 저희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본사가 나주에 있고 또 활동 영역은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에너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시면은 한국 절거는 대부분 다 압니다. 이 정도로 이미 한전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각인이 돼 있고 전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함께 저희 회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병호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자리가 사실은 최후의 가장 확실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기관 산업들의 경쟁력이 매우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5대 산업이었던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가전사업 등이 모두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산업인 이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우리 광주 전남에 사실은 와 닿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산업을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를 이끌고 갈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도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16개 공공기관 그 노조들을 만나서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해서 그 애로들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전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한 회사라도 더 이쪽으로 찾아오게끔 하는 어떤 유인을 제공해야 바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정말 기업 친화적인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에너지밸리 성공의 가장 관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사실은 우리 한전의 조한익 사장과 같은 탁견을 가지셔가지고 이 에너지에 있어서의 이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실 우리 광주 전남에 희망을 갖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러한 투자 환경의 유치를 위해서 행정기관들은 행정기관대로 또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대로 이런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단순 지원한다를 넘어서 제가 이 에너지밸리를 성공시키는 주역이라는 개념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을 대한민국 전력 수도로 만들어줄 에너지밸리 현 주소를 점검하는 시간 어떠셨습니까?
지역사회와 공동 발전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향해 광주와 전남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상생과 경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